그 다음에 팔자 내에 있는 글자들을 관찰한다.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는 게 드디어 이제 명식을 정확하게 세웠으니까 이제 팔자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팔자 분석. 자, 첫 번째. 글자들이 갖는 한난 조습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후죠, 조후. 자, 이제 큰 음량이 뭐냐면 조후인데, 조후를 보실 때 우리가 수화라 해서 자축, 오미 요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것 외에 실제로는 그 사람 팔자에 금수가 없거나 그 다음에 목화가 없거나 이럴 때도 조실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팔자를 볼 때 우리가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 장면 같은 거 우리 한 번씩 들어올 때 우리가 체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천간을 이렇게 이제 천간을 싹 치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지 상태만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묘가 있다, 진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유가 있다, 그 다음에 오가 있다. 이러면 얘는 조실조인 거예요. 뭔가 네. 천간을 떠나서 지지 자체가 물수기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아, 묘에서 개수가 장생하는데요. 진중에 개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봄이잖아요. 봄. 그 다음에 가을, 여름이 와 있으니 겨울이 없잖아요. 이게 또 조실조로 이제 하나의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장면 이론할 때 무슨 보조를 넣을 경우가 있다면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찾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걸 떠나서 어쨌든 뭐 자축, 오미만 조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팔자 내에 예를 들어서 금수가 없거나 목화가 없다 해도 조우가 실조된 것으로 보고 이제 풀이를 해 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를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해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팔자에 보통 우리가 많이 참조를 많이 하는 게 실제로 년하고 일이에요. 요 자체 내에 인신사회가 원래는 이제 팔자 전체 4개가 다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겠습니까? 인신사회가 우리가 12신살로 보면은 어디에 지살, 연마, 겁살 또 뭡니까 나는? 예? 망신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역동적이란 거예요. 한 자리에 못 붙어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가늠을 짓는 기준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가 막 지지에 깔려있다 이러면 뭐예요? 일단 저질러서 새 일 만들고 보자. 그죠? 옮겨갔다가 일로 왔다가 막 남의 거 강제적으로 뺏었다가 또 확 잃었다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신사회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4개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0과 1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옛날에도 많이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인신사회의 특성, 좌우무의 특성, 진술충미의 특성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새롭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이제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절반의 도둑질이거든요. 절반의 도둑질. 무조건 이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인신사회생이 내 성공했다 이러면 자수성가 있다 이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 됩니다. 예? 건망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생이 있고 그 다음에 좌오 묘유생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생들이 있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절반의 도둑질.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의 입장에서 인을 보면은 뭐예요? 인이 사를 보면 망신살이 되죠. 그러면서 인이 사한테 뭘 넘겨줘요? 불을 넘겨주죠. 불을. 얘 본 모양이 뭐예요? 화죠. 그죠? 그러니까 인 중에 뭐가 있다? 병화를 내 형님 왔냐고 살짝 주면서 병화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받아서 자기 모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어디서 받아와요? 축에서 받아오잖아요. 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의 기운도 받아오지만 원래 자기가 하는 거는 금이에요. 근데 원래 성공했다면 인한테서 병이라는 그거 화기를 받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 모양이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인신사회를 다 돌려보면 다 그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산은 신한테 주고, 그렇죠. 신은 해한테 주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원래 받은 것은 이게 이제 지가 성공을 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원래 얘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준 거잖아요. 망실. 드러내기 싫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신사회생들은 무조건 성공했다면 절반의 도둑질로 성공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역동적이잖아요.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개척해 나간다는 거죠. 지살, 역마, 겁살, 망신. 그러니까 보통 5년에 한 번씩 바꿔요. 5년에 한 번씩. 보통 부업이 주업되는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공을 했다. 그걸로서 만약에 취직을 했다. 5년 못 감. 5년 되면 바꿈. 근데 꼭 요 패턴이 보면 취직을 해가지고 5년 되면 요때 또 자기가 취직해서 본업이 있는데 부업을 항상 또 해요. 그러니까 취미죠, 취미. 이게 다시 본업이 돼요. 또 오너. 그 다음에 다시 또 5년 일을 가는 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계속 하려는 경향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사회생들은 이게 뭐예요? 지살이라는 것도 있고 역마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객지발복이라는 객지발복. 그러니까 부모의 터를 떠나야지 얘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왕지잖아요, 왕지. 내가 왕인데 하나로 쭉 가는 초지 일관선이에요, 초지 일관. 그 다음에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이중성이라는 이중성. 예를 들어서 개가 한 마리 있다. 얘는 어떻게 돼요? 해, 자, 축, 운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불을 감추고, 그죠? 불을 감추고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 오가 오면 나는 불이야. 이중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뭐 자기가 뭐 잘 나간다 이랬을 때는 절대 고향을 버리지 말아라. 좌우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뭡니까? 장남이죠, 장남. 묘 빼고. 장남 역할 못하는 게 토끼띠예요. 실제로는 여기가 이게 실제로는 초지일관 죽어도 나는 간다. 실제로 그런 뜻이거든요. 한 가지로 쭉 밀어버리잖아요. 나는 겨울로 쭉 간다. 나는 여름으로 쭉 간다. 나는
봄으로 쭉 간다. 나는 가을로 쭉 간다. 무조건 초지 일관성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할 때도 그것 때문에 망했네. 하나로만 가다가. 뭐 그런 뜻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제가 이제 연어로 본 건데, 그러면 일지에 있을 때는? 실제로는 일에 있을 때도 많이 참조를 해요. 예. 직업을 찾을 때, 그때 보통 전공을 선택을 할 때 뒤에 나옵니다. 연월의 기운을 이제 쫓아서 전공을 찾는데 실제로 직업이 이루어지는 게 연월에서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참고로 저도 포함해서 비겁투성이라서 이제 그때는 일과 시의 기운으로 직업이라든지 전공을 삼거든요. 거기에도 실제로는 쓰이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영과 일을 호환해서 우리가 신살도 돌려보는 것이고, 거기 기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도 뭐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인신사회가 많으면 어쨌든 역동적이다.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고 꾸며 나간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팔전에 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은 팔자 맨 처음에 딱 열면은 딱 보는 게 육친부터 봐요. 근데 육친을 지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팔자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조우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인신사회냐, 좌우무냐, 이제 진술충미 그룹이냐를 먼저 일단 집어넣고, 그죠? 띠가 만약에 인신사회 띠로 자식이 인신사회 띠다. 객지 발복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터를 떠나서 해야지만 너는 발복이 된다. 그것도 이제 남의 것을 절반을 도둑질 해야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무여라는 거예요. 초지 일관성으로 그 자리에서 부모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다음 진술충면은 이중성이니까 어쨌든 한 가지로는 안 된다. 멀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좌우무는 처음에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겠지. 네네. 그럼 저 띠라도 초주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게 이제 있잖아요. 띠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큰 울타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 뒤에 월이라든지 일이나 시에 따라서 다시 이제 다 틀려지죠. 다 글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 돌아오지. 나중에는 이제 원래는 자기 본래 운동성은 그대로 기본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월이, 그러니까 년이 공망한 자, 그 책경에 보면은 연입지살한 자, 객지이양하여 보고 나와요. 그 말인 즉슨 내 본 터가 이제 지살, 역마라서 객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확장 해석하면 일지로도 해석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지살, 역마의 기운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터전을 다시 또 옮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연이 공망해도 또 떠나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조상이 준 터에서는 이미 공망해서 내가 쓸 게 없으니까 또 객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공부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첩경도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실 때 그걸 확장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아요. 꼭 이제 연애만 지살이 있다고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일지가 만약에 그래 이제 인신사에 해당하면 뭡니까? 거기도 역마잖아요. 어쨌든 또 옮기는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털을 자주 옮긴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방합을 보는 거예요. 방합.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방합을 그룹으로 자료의 성분을 생각해 본다. 이게 이제 꼭 3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개만 있어도 방합의 인자로 보는 거예요. 방합의 인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뒤에 어느 부분하고 섞이냐면, 그러니까 팔자에 어떤 것이 좀 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찾을 때, 그때 실제로는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그거 이제 했었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을 우리가 그 임묘진은 공자문이라고 했었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사오미는 뭡니까? 예수문.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석가모니문, 해자축은 도문. 그게 이제 기본 정서로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일주인데
해자축을 지지에 쫙 깔고 있다. 이러면 죄가 많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서가 뭐다? 도문. 예. 그것부터 먼저 정서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항상 육친은 항상 뒤에 갑니다. 뒤에. 육친이 어디냐면 4번 가야 됩니다. 4번. 큰 타이틀로 4번 가야죠. 이제 육친을 보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묘, 뭐 진, 뭐 신, 오, 뭐 이런 식으로 팔자 지지가 되어 있다면 이건 무엇이 왕성하다? 목이 왕성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왕성하다. 방합으로서. 제가 방학으로 서 있다니까 유하고 신 있고 예. 그래서 오하고 미가 있다. 네. 방학 두개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예. 그것도 근데 여기 막 섞여 있다. 아, 섞여 있다. 네, 있다. 그럴 때는 성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개를 같이 봐야 이래 있든 미진이 있든 이거는 목과 화가 다 어쨌든 센 거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목이 뭐를 생한다? 화를 생하니까 화의 기운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겠죠. 근데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인자로 목도 세고 화도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화는 무엇의 밭이 되니? 토까지도 밭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시간에 보니까 이제 자폐법으로 나누니까 처음에는 교회 다니다가 이게 자폐법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연월일시의 순서가 뭡니까? 우리가 자폐법도 시간의 흐름을 실제로는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이고 그게 흐름에 맞춰 가는 거예요. 어쨌든 방합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합이가 계절 4개를 하나씩 다 갖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성향 자체가 애매하다. 성향요? 변색의 요건을 봐야 되겠죠. 변색의 요건. 그러니까 좌우묘유 같으면 왕지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한성질 하는 사람만 주위에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인데 신이 있고 그럼 신은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자가 오면 수로 빨려가죠. 그럼 얘는 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왕성한 글자, 왕자 내지는 행론 도대체 이 팔자에 무엇이 센가? 요걸 접근할 때 실제로는 좌우묘유를 먼저 봐요. 우리가 저 뒤에 가서 할 부분인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 일단 우리가 권력성 글자, 힘 있는 슈퍼파워 동물이 뭐가 있어요? 팔자에 인신사술이 있는가 체크. 그 다음에 좌우묘유 있는가 체크. 그 다음에 방합으로 물이 지은 글자가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센 글자잖아요. 지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류를 많이, 저도 그랬어요. 오류를 많이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자 이러면 딱 한 글자만 찾아야 돼. 그 생각을 하시는데 팔자는 4개가 나의 지지 무대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가 왕자가 될 수가 있고 2개가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답이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들 저도 답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근데 답은 하나가 아니더라가 정답인 거예요. 왜? 팔자를 제가 풀이할 때 그 뭡니까? 이 사람이 모태에 따라서 틀려지고 엄마가 틀리니까 팔자가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도 엄마 틀리니까 살아가는 모양이 틀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 만난 거에 따라 또 살아가는 모양이 틀리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양새가 틀리고 자식이 어떻게 왔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양새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묘 인신 뭐 이런 자체 글자를 갖다가 왕자를 잡는 연습을 실제로는 행론이라가 뭐 정진반이 아니죠. 거기 청아비절에 보면 뒷부분에 좀 다뤄놨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세의 글자라는 거예요. 뭐 방합이 되고 그 다음에 삼합도 실제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삼합 하나로 쫙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딱 한 글자만 핵심일 거야. 그렇게 잡히는 팔자는 정말 잘생긴 팔자예요. 격용의 팔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부필부는 공막 맞고 축 맞고 형 맞고 뭐 합도 안 되게 만들었고 이래나니까 정말 센 글자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로 꼭 집으려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팔자를 보는 순서. 그러니까 조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인신사회냐 좌우묘이냐 진술충미냐 그룹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역마그룹이냐 장성그룹이냐 화계그룹이냐 거기에 따라서 한번 무리 지어보고 그 다음에 방합으로 무리 지어보고 그 다음에 삼합이라는 겁니다.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신자진, 삼합이 갖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 실제로 이제 삼합을 가지고 직업도 많이 유출해요. 직업도. 이제 그게 뭐냐면 삼합이라는 것은 눈만 뜨면 하고 싶다. 난 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사회적인 목적의 합이기 때문에 충이 오면 쉽게 깨어지고 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모인다는 거예요. 잘. 삼합은. 이제 뭐 또 팔자 내에서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게 삼합인데 삼합을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보자. 팔자가 자, 임, 경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가 있다. 자, 이 팔자에 그러면은 센 건 뭐겠어요? 금수. 네. 근데 얘는 변색의 요건. 그죠? 신자합을 해서 무엇이 세워져요? 수가 이 팔자에는 강한 글자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팔자는 뭐예요, 이게? 겁재면서 양인이라는 거예요. 양인도 하나의 프로의 별이죠. 좌우묘의에 들어갑니다. 신도 신통력 동물. 근데 이 사람은 요걸로서 양인 전문 기술 자격으로 인해서 뭐 직업 구성을 이루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양인으로 재산 보존이 된다? 그때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행로는 이거라는 거예요. 문서나 이권이나 학위 이걸로 인해 이제 실제로는 재산 보존을 하는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사주에 인생이 없으라해도 그냥 재산 보존은 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성 가지고만 실제로 뭐 부동산, 문서 이러는데 토도 마찬가지로 문서 대용이고 그 다음에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흙 안 디디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재산 보존 수단은 인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 논리가. 인성이 없다 해도 재산에 묻어야 되는 거는 문서라는 거예요. 왜? 뭐 보십시오. 내가 목이라면 나의 활동을 열어주는 것은 무엇이다? 재관이 나의 짝인데 요것을 만약에 재를 묶어두려면 무엇이 짝이다? 나와도 짝이 되지만 인성이 짝이라는 거예요. 묶어둘 수 있는 수단은.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문서에도 실제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지지에 토가 없는 팔자가 간혹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재산 보존 수단은 문서라는 거예요. 왜? 구도의 짝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다 그걸 갖다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팔자에 이게 없는데요. 신장 방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죠. 근데 이 인성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성이 실제로 나도 조절하고 얘도 조절하고 얘도 조절하고 얘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성이거든요. 인성. 관은 뭐예요? 관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인성.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보존하는 수단이 인성. 그 다음에 식상을 조절하는 것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인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이 나를 통과하면 바로 치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보통 도사님들이 이런 표현합니다. 아, 당신은 관운이 왔다. 안 그래도 내 빌빌거리고 취직 못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관운이 왔다니까 취직하겠다 쫙하는데 그 사람 취직을 못했다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가 비어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운은 이게 왔어. 인성 제어가 안 되니까 뭐 하더라? 경찰서 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에 주는 밥을 먹긴 먹는데 이제 영 이상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관운이 왔다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강력한 세력의 글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이거 한번 해봤죠? 예를 들어서 지지가 신, 추, 자, 한 개로 뭘 쓰지? 오. 팔자는 모르겠는데 이래 되겠다. 어떤 게 세 보여요? 일단 방학.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생하죠. 그렇죠? 요게 이제 이 수가 이 팔자에서는 굉장히 왕성한 글자이겠구나. 근데 운이 사오미로 간다면 얘가 왕성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만 짚지 말고. 근데 일단 이 큰 구도에서 팔자에서는 자가 굉장히 왕한 글자다, 강한 글자다라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찾는 연습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건 실제로 내가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야지만이 내가 잘 살 수가 있거든요. 화운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자축신은 이제 자축신 수는 못 쓰는 못 쓰지는 않아요. 팔자이기 때문에 쓰긴 써요. 자우충으로 조건이 그대로 자우충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얘가 팔자에서 버릴 수 없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막 여러 지지를 놓고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간 보지 말라는 이유가 글자 자원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팔자에서 어느 게 힘 있는 글자겠는가 찾아보라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천간의 청과 탁을 생각해 본다겠죠. 천간의 청과 탁. 천간의 청탁. 이게 실제로는 이제 요게 여기에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천간의 청탁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청탁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 사주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감각적으로. 근데 이제 26페이지에 가시면 청탁에 관한 건 있는데 제가 바로 여기 2번하고서 넘어가려니까
뒤에 연결성에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사주 분석의 순서를 싹 다 한 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탁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생긴 팔자는 청한 것 같고요. 좀 못생긴 팔자는 탁한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천간의 청과 탁을 생각해 본다는 말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삼기는 배우셨죠. 삼기. 삼기가 뭡니까? 충일성을 준다 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뭐 합을 만나 있거나 극을 만나 있거나 이럴 때는 탁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을 만나도 훼손이요, 극을 만나도 훼손의 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 같은 경우에도 약간 탁의 기운을 준다. 이천이지는요, 질문이 안 나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유, 2번까지 했는데 벌써 1시간이 갑니다. 자, 5분간 쉬었다.